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08 가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여기는 잘 나와요. 심화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기본보다. 그런데 다른 앞에 왕조보다는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집중하고 한 번만 잘 들으시면 가야 문제는 틀릴 게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 가야는 초기 정기 가야연맹, 후기 가야연맹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누기 전에 일단 앞에 우리가 만났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지만 가야는 연맹 왕국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단 여기는 예전에 이런 변태 오타쿠, 철 변태 변한 지역이죠. 변한의 특징이 철이 썩어납니다. 철이 썩어나니까 철 원자재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고요.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예전에 사만 지역, 변한 지역, 농사가 너무나 잘 돼요. 농사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야들이 하나가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쟤랑 왜 같이 해야 돼? 싫은데? 다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가야는 멸망하는 그날까지 연맹왕국, 아라가야니, 성상가야니, 금강가야, 대가야가 있는데 시험에는 각 정기,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가야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금강가야입니다. 가야가 다 개인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단체로 뭔가 외교 활동을 한다거나 무역 활동을 할 때는 누가 대표로 하면 편하긴 하잖아요. 그 대표자 역할을 했던 가야가 초기에는 금강가야입니다. 그러면 금강가야는 누가 나라를 건국하고 오픈했냐? 바로 기읒 수로 김수로가 바로 시조입니다. 그러면 김수로가 오픈했다는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다시 배울 거예요. 이런 스님이 쓰셨다라는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스님이 쓰시다 보니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민간 설화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야를 오픈했다라는 가락국기, 가야를 오픈했던 설화가 들어간 가락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락국기 샤랑샤랑 꿀랑꿍 김수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금강가의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사실 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가야가 철이 썩어나죠. 변한 때처럼 똑같습니다. 철 원자재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기억나십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4개의 식민지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평양 일대에 있었던 낙랑군이 있었죠. 고구려에 아주 미쳐버렸던 미천왕이 먹어버렸던 이 낙랑군. 이 미천왕이 먹기 이전에 낙랑가 왜? 가야는 여기 낙랑가 가야는 왜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거.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중개무역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큰 가야, 마지막까지 큰 가야,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대가야도 똑같습니다. 모든 가야 특징이니까요. 덩이새를 화폐처럼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찾으면 정답.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나와요. 뭐냐면 금강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뭐냐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에요. 이게 금강가야인지 대가야인지가 헷갈린다. 밑에 이름을 쓰세요. 대금 삐리리 대금 말이 됩니다. 대가야 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금강가야. 근데 제가 15회 이전부터 모든 한능검의 가야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치사하게 내진 않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대성동 고분군 주고 이 지도 주고 요거 대성동이래요. 그래놓고 가야 얘기 몇 개 들어갑니다.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치졸하게 금강가야를 물어보는데 오답 선지로 대가야를 넣지는 않더라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넣으면 넣었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일단 금강가야의 유적지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또 여기는 김해 금강가야의 대표적인 아이템. 여기 보면 이게 덩이새요. 철 원자재. 화폐처럼 사용했던 거. 그리고 철이 썩어나니까 말에게도 철갑옷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설화를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 설화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지봉, 샬랑샬랑 꿀랑꿍, 수로 김수로, 금강가야. 그리고 삼국유사에 있는
수로왕의 왕비 허황오 금강국이 있었다. 금강가야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강가야와 관련된 스토리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지겨울 거예요.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땅을 아흥 먹었던 강개토 대왕, 그리고 강개토 대왕이 한강 유역의 북쪽 지역, 이북 지역을 차지하자 똥줄 탔던 백제, 함강 이남 지역에서는 넘버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제와 가야를 끌어당겨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물론 가야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고, 이때 신라의 왕이 뇌물을 뿌잉뿌잉 갖다 바쳤던 뇌물왕, 강개토 대왕의 할품을 요청하죠. 강개토 대왕이 어떻게 왜구를 격퇴해주러 갑니다. 그리고 북쪽을 휩쓸었던 최정의 기병보병 5만으로 왜구를 털어버리는데, 이때 해안가를 막아버리면서 왜구가 도망갈 수가 없자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강개토 대왕 따라가서 졸지에 멍 때리고 있던 금강가야, 강개토 대왕에게 박살이 나는 아름다운 스토리. 그러면서 초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야의 맹주가 내륙 지방에서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던 대가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지도를 통째로 주고 가와 나라고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공통점은 철을,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또 철병태답게 역시 철을 낙랑가 외에 수출하였다. 정답. 가는 강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의 과정 속에서 쇠퇴하였다.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다. 정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다. 김수로가 건국하였다. 그리고 버풍왕 때 멸망하였다.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멸망하였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무왕 때 스토리고, 장수왕 때는 가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풍왕 때 금강가야 정복, 그리고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던 김무력, 김유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버풍왕 때 얘기를 했었죠. 버풍왕의 문제를 내는 형태로 사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휙 돌리면 여기 나라, 여기는 금강가야잖아요. 금강가야를 물어보는 문제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다.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왜구 격퇴의 과정 속에서 쇠퇴하였다. 그리고 덩이새를 화폐처럼, 그리고 낙랑이 망하기 전에는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 흥했던 진흥왕 때, 진흥왕 때 드디어 마지막까지 큰 가야, 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대가야를 단독으로 출제해낼 때 또 자주 등장하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서 금강가야 대금, 김해 대성동 고분군, 맞죠? 이게 금강가야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던 거라면, 또 고령 지상동 고분군. 자, 지대하다. 지대. 땅, 돈. 우리 땅 가격을 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대. 고령 지상동 고분군은 대가야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준다고 오답선지로 대가야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거 준다고 오답선지로 또 금강가야 내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출제진들이 그렇게 치졸하게 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강가의 판가모, 그 다음에 지상동 고령, 대가야의 또 가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가야의 금간, 가야의 또 쓰레톡인데요. 그러면 요런 아이템 줬을 때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했을 때 여기를 묶어서 내겠죠. 요거 다. 대가야인 걸 알고 대가야를 푸시면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금강가야 내용이 오답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답을 찾게 되면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다.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맞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가야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요. 여기 대가야. 사료를 이걸 이용하겠죠. 보시면 진흥왕이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즉, 이 말인즉 진흥왕의 업적 문제로도 낼 수가 있고, 또는 대가야 문제로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예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각 나라마다 귀족 회의가 중요합니다. 우리 고구려는 이미 배웠었죠. 가가가가가가가, 대가, 상가, 고추가, 이런 큰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 귀족 회의 이름이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고구려 문제나 백제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 신라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서로 돌아가면서 오답 미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를 알아야지 안 틀리겠죠. 그리고 백제는 실제로 귀족들이 기록에 따르면 돌이 있는 곳에서 노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자왕도 낙하하면서 뿅 삼천궁녀와 다이빙을 하잖아요. 암자가 있는 돌이 있는 그곳 정사함에서 회의를 했고요. 신라는 만장일치제, 귀족들의 만장일치제였던 화백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등 17강 등 이거는 법을 운영했던 법흥왕 때고 16강 등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상자평, 육자평 제도 이거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이고이 모셔라 고이왕 때였죠. 그리고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는 고구려의 욕살 철여 금지. 정말 생소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지방에 파견했던 사람들의 관직 이름인데요. 이거는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답 선지로 들어갑니다.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행정구역과 수도를 5개 부, 지방을 5방. 그리고 백제는 또 수도를 5개 부, 5부, 5방. 이거는 누구 때요? 위웅사, 마지막 사비로 천도했던 백제 성왕 때 스토리고, 근데 22담론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령왕릉 문제 나올 때, 또 무령왕의 문제가 나올 때, 특히 무령왕은 제가 나중에 문화사 때 얘기를 할까 싶어서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사마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마왕. 그래서 사마왕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령왕인 걸 알고 푸셔야 되는 건데, 그때 22담론을 설치한 게 무령왕이잖아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수도를 6개, 부, 지방을 6주인데 몰라도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긴 대장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끝으로 여러분들은 고대 삼국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다 체크를 했고요.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